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재 33쪽 원순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숙제를 냈는 거 다 풀어보셨나요? 자, 한번 보면은 기출문제죠. 서로 다른 색을 선생님은 A, B, C가 서로 다르다고 했을 때 요 색을 요 5층에 이제 색칠하는 방법인데 옵션이 1층하고 5층은 달라야 된다 그랬죠? 자,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자, 한번 선생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도를 이용할 건데요. 첫 번째, 요게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죠? 네, A를 칠하든, B를 칠하든, C를 칠하든, 뒤에 나오는 수용도는 다 같죠?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됩니까? 곱하기 3으로 하고 하나를 고정하는 게 좋겠죠? 뒤에 거를 생각할 때는. 그래서 첫 번째에는 A라고 쌤이 고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2, 3, 4, 5에 칠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2, 3, 4, 5 중에서 우선 옵션이 정해진 5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과 5의 색이 달라야 되므로 5부터 이제 색칠을 할 건데, 쌤이 1을 A로 고정했으니까 5에는 B 또는 C로 고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A에서 1에서 이제 A를 색칠하고 5에 B를 색칠하든 1에 A를 색칠하고 5에 C를 색칠하든 어차피 서로 다른 색일 뿐이니까 뒤에 나올 수용도는 같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3 곱하기 2가 되고 이제 뭐를 고정했느냐 하면은 1은 A로 고정했고 5는 B로 고정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는 2, 3, 4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만 이제 찾으면 끝나는 거죠. 됐죠? 그러면 2, 3, 4에 나올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에는 요 보이시죠? 요 2에는 B하고 C가 가능하고 맞죠? 1에 A를 색칠했으니까. 근데 B를 2에 B를 칠하나 C를 칠하나 뒤에 이제 3, 4에 오는 경우 수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이 갖고 온 애들이 있던데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봅시다. 왜 잘못됐는지. 그러면 결국에는 B를 칠하는 경우가 C를 칠하는 경우가 서로 다르다는 건데. 자, 봅시다. 2에 B를 칠하면은 3은 B가 안 되죠, 당연히. 맞죠?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3은 B가 안 되고, 만약에 D가 같다고 생각한다면은 4에는 B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D의 수용도가 같다 그러면. 근데 4에는 B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이미 5에 B를 색칠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2에 B를 칠하고 3은 B가 아니고 4에 B라고 4가 B에 색칠 4에 B가 색칠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수용도 뒷모습이 서로 같은 모습, 다시 말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로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우리는 2에 B를 칠하는 경우하고 2에 C를 칠하는 경우는 서로 다르다라는 경우를 빨리 캐치한 다음에 수용도가 서로 다르니까 이제 곱의 법칙을 바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합의 법칙을 써야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도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선생님은 1은 A에 고정했고 5는 B로 고정했습니다. 그러면 2에 B를 칠할 때는 3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A, C가 있고 4에는 C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2에 C를 칠할 때는 3에 A일 때는 4에 C 이런 식으로 총 5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아니라 3 곱하기 2 곱하기 엄밀한 말해서 2 플러스 3 합의 법칙 30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0입니다. 자, 오늘은 원순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우선 순열에 대해서 좀 복습을 좀 할게요. 이 순열이라는 것은 행위예요. 순열은 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순열은 서로 다른 N개를 R개로 배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의 수를 순열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순열의 수에서 가장 기본은 요 R이 0보다는 크고 N 이하라는 거예요. 왜 0을 포함 안 하냐 하면은 순열이라는 행위에서는 0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0개를 나열합니까? N개 중에서.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론상으로 이제 R에 0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MP0가 1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알았고, 그거를 이제 알아낼 때 과정이 R이 0과 N 사이에서, 즉 각각을 포함 안 할 때 NPR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고, R이 N일 때
R이 제로일 때 각각을 이렇게 약속을 한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은 원순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원순열은 말 그대로 행위예요. 행위. 이것도 어떤 행위냐 하면은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이에요. 그래서 원순열이다. 가령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4개를 원형으로 배열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A, B, C, D가 이렇게 둥글게 앉아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얘를 오른쪽으로 다 돌리자 해서 A가 B 자리에 앉고 B가 C 자리에 앉고 C가 D 자리에 앉고 D가 A 자리에 앉으면 이 경우겠죠. 그러면 A가 돌아갈 수 있는 경우는 총 4가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경우는 결국에는 앉은 자리는 서로 다르지만 앉은 이 사람들의 왼쪽 오른쪽은 변하지가 않죠. A가 1번 자리에 앉았다는 뜻이 아니고 A 옆에 B, D가 있고 여기도 A 옆에 B, D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열에서는 A, B, C, D하고 D, A, B, C, C, D, A, B, B, C, A, B, C, D, A는 서로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은 얘를 원으로 배열했을 때 A, B, C, D가 A, B, C, D죠. D, A, B, C는 D, A, B, C, C, D, A는 C, D, A, B, B, C, D, A는 B, C, D, A. 순열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원순열에서는 서로 같은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요 순열의 경우에서 같은 게 몇 개 나오는지를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즉 같은 요 4개를 하나로 본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순열이라는 것은 그냥 순열 중에서 그냥 순열 중 같은 것이 몇 개 존재한다는 겁니까? 만약에 n이 4인 경우에는 같은 게 몇 개 존재했죠? 4개 존재했죠? 그래서 n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n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n가지 경우의 수를 한 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 n가지 경우를 한 가지로 본다는 뜻을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하다 보니까 n-1 팩토리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 공식을 외우는 걸 더 추천하고 요 공식은 좀 비추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쓰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요 몇 개를 몇 개로 본다. 여기는 n개를 한 개로 본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뒤로 가면서 계속 쓰여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뭐 2n명을 n명, n명으로 두 조로 나누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몇 개를 몇 개로 본다라는 거는 계속 쓰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도형이 이제 원이죠. 지금은 원인데 이 도형이 원이 아니라 어떤 사각형일 수도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도형의 모양에 따라서 같은 경우가 원에서는 n이었지만은 도형에 따라서 같은 경우가 n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n이 4인 경우에는 원에서는 4개가 같은 게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사각형이나 삼각형에 따라서 같은 경우가 n이 아니라 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교재 36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공부를 해 두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숙제를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005년 3월의 기출 문제인데요. 이 6개의 어떤 판이 있어요. 요걸 1열, 2열, 3열이라 하고 요렇게 있는데 요 6칸에 이런 숫자들을 넣어요. 2, 4, 6, 8, 64까지. 근데 요 1열에서 요 1열, 2열에서 이 숫자들의 합을 A2, 요 합을 요게 적힌 합, 요게 적힌 합, 요게 적힌 합을 A1, A2, A3라고 했을 때 요렇게 되도록 빈칸을 채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요거를 합과 곱의 법칙을 이용하여 한번 풀어보세요. 아직까지 조합은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합과 곱의 법칙을 이용하여 하나하나 헤아리는 그런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옛날 선배들은 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코네식 노트에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교재 32쪽까지 문제를 풀어와서 조장들이 확인을 해 주도록 해서 도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